마지막 기회다. 거의 부모님이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보다 낫다. 지구상의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아이의 문제가 사실은 생기고 나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 키워서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선량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당합니다. 가장 착한 사람도, 가장 바르게 산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거나 어떤 우리 아이한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친다는 게 정말 랜덤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걸 다 내 탓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그 첫 번째 임무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확 수술이시고 내 아이를 도와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김북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청소년 자녀들을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떤 태도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싸우는 부모, 그리고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 있어를 응원해주는 부모.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이어서 몇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만의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화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꼭 한번 가져보세요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게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 얘기하면 게임 중독이 떠오르고 시간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하시게 되는데 주말 같은 때라든지 또는 어머니 아버님 휴가 같은 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실 때는 아이와 함께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한번 꼭 권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드게임도 있고 또 텔레비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게임들을 한번 함께 하면서 아이의 즐거움의 원천 중에 하나를 같이 체험해 주시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시는 분명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조어들 또 이모티콘 같은 거 많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써보시길 저는 권해요. 저는 요즘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그 애가 저한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문장 하나에 한 개만 쓰기.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한 개씩만 쓰는데 이모티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 내 마음의 아주 애매한 상황, 내 입장들, 이런 것들, 또 내가 바라는 욕망들,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되더라고요. 이모티콘을 많이 써보십시오. 신조어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보면은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녹아 있습니다. 신조어를 배우고 즐기면 아이들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중년의 위기란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만 세상이 좀 허무해지고 좀 너무 반복적인 것 같고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조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의 그런 강인함이 좀 무너져가는 느낌 이런 경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많아지고요. 근데 그 중년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저는 청소년 자녀와의 이런 상호작용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경험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맨날 똑같은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이것저것 꽤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하면 물론 화도 많이 나지만 재미도 있다. 그걸 잘 조화로 이루셔서 화는 적게, 재미는 높게 이렇게 한번 마음가짐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년의 부모로서 또 떠오르는 건 청소년 자녀들에게 과거를 좀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훌쩍 커가지고 이제 뭐 문 탁 잡고 들어가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의존도 별로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경험들, 그때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는지, 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디 놀러 갔는데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럴 때 부모님께서 부모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도요.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 속에서 느꼈던 어떤 좌절, 또 결핍들, 또 그때 느꼈던 충족감, 작은 행복들,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을 돌아보는 게 지금 나의 자녀들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즐거운 에피소드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전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 중에 하나는 그런 작은 기억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부모님이 막 싸우셨어요. 뭘로 싸우셨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하여튼 뭔가 싸웠어요. 물건을 던지고 때리고 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소리 지르시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나는데 공부를 막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싸우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문을 잠그고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래서 공부 잘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된지도 하여튼 하나의 그런 나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내 집사람하고 싸울 때 어떤 경험을 할까를 떠올리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 있죠. 왜 우리 부부라고 안 싸웠겠습니까? 많이 싸웠죠.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적도 있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내 감정이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순간인가 제가 우리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 앞에서 막 싸우고 좀 네가 겁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안했다 그때. 뜬금없는 얘기라고 아이는 반응을 했죠. 물론 뭔 소리냐 아빠가 갑자기. 근데 제가 또 어디 놀러 갔을 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여행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 아들하고. 근데 그 얘기를 그때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시니컬하게 반응을 했죠. 아빠는 원래 화 잘 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다 이제 적응했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부모가 아이하고 나눌 수 있는 참 소중한 게 아닌가. 같이 역사를 나누는 거죠.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완전히 거꾸로요. 자기의 가족의 뿌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해요. 입양된 청소년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제일 부모를 만나고 싶어지는 때가 청소년 시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의 뿌리를 나눠주는 거죠. 그 아이한테.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안착돼 있구나. 그래도 요 작은 화분 안에 내가 좀 비바람이 맞아도 좀 흔들리지만 요 안에서 내가 안착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부모 역할이 고통에 대해서 아이가 견뎌내는 힘 이런 걸 갖는데 또 아이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요즘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코비드 19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도 아이 세대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고통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걸 풀어내는 해결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의 문제가 생기기가 참 쉬운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야말로 저는 아이의 문제의 첫 번째 경고 사인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의식 중에 또는 의식적으로 부모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듦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메시지가 뭐 울음일 수도 있고요. 반항적 행동일 수도 있고요. 공격적 말투일 수도 있고요. 시니컬한 코멘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의 사인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계속 오고 그 아이의 행동의 변화나 기분 변화를 느끼게 되면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되는 때가 오죠. 근데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아니라요. 대개는 친구들이 먼저 안다고 합니다. 아이의 우울증이나 자살사고, 아이의 폭력이나 비행 문제를요. 부모가 먼저 아시면 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친구들이 알게 됐을 때 접근 방식은 그 아이를 비난해서 오히려 그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무시해버리고 또는 다른 잘못된 방식을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발견하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할 때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 모든 정보를. 그걸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친구들도 알아야 되지만 넘버 원은 우리 아이의 부모. 뭐 부모가 안 계시다면 1차 양육자. 그분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함께 사는 뭐 이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 그 청소년 아이랑 가장 가깝게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도와주는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항상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텔레비 보시는 분이 꼭 친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양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모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할머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분들이 꼭 그거를 먼저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알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든 이 열 몇 시간의 시간이 그런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아이의 문제가 생기고 나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죄책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잘못 키워서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선량한 사람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가장 착한 사람도, 가장 바르게 산 사람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기거나 어떤 우리 아이한테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친다는 게 정말 랜덤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걸 다 내 탓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그 첫 번째 임무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확 수술이시고 내 아이를 도와주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지 말면 좋을 것들인데 나도 잘 못하는 걸 당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기 아이한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몰아붙이는 거, 시간 압박 주는 거, 학업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잠 못 자게 수면 시간 뺏는 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 감정 통제 없이 아이한테 심한 말 하는 거, 부부간의 다툼 안에 아이를 끼워 넣어서 아이를 자기 편 만들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ADHD나 자폐증 또 발달장애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갖고 왔어요.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내가 도와줬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10대 때 아이가 행동도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건가? 나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건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지나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힘들게 지나갑니다.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들은 숨기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드러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치료해주고 관리해주면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단점 해결에 맞춰준 치료에 집중하셨다면 이제 청소년기부터는 ADHD,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강점 찾기에 초점 맞추세요. 얘가 잘하는 요리, 얘가 좋아하는 만들기, 얘가 좋아하는 그림, 얘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가는데 시간, 에너지, 노력을 집중하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사회적 자원들을 탐색하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치료, 지원, 복지, 교육 시스템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혜택을 받으세요. 물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거고 가면 또 웨이팅 리스트가 길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자원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빨리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청소년기를 넘기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분명히 보이십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청소년기에 참 많고 그걸 관리해 주는 게 핵심이고 그게 병의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끝낼게요. 이건 저희 서울대병원의 저희 랩에서 청소년 스트레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 군데서 후원을 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머니들께서 여기서 하는 이완요법, 호흡을 통한 자기 감정 조절 방법, 명상을 통한 자기 조절 방법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시고요. 또 몇 가지 아이들의 마음의 그런 병에 도움이 될 만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저희들이 2군데 중고등학교에서 해봤는데 꽤 도움이 된다는 보고를 받아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우리 아이랑 또 이걸 놓고서 한번 소통을 해보시고 아 온라인 세상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도움되는 것도 진짜 많구나. 우리 아이 정신건강에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데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 아이를 도와주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